뭐 보톡스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보톡스를 한 번 맞기 시작하면 뭐 계속 맞아야 된다는데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보톡스를 한 번 맞으면 다시 맞게 되는 거는 본인이 맞고 싶어서 그런 거죠. 왜냐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자, 그게 아니고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피부가 나빠지니까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라면서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건 사실일까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피부는요 물건하고 비슷합니다. 노화가 되는 과정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보톡스라는 거를 마치 핸드폰 케이스 씌우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톡스는 뭐다? 핸드폰 케이스다. 실제로 이 핸드폰은 거의 1년 제가 쓴 건데 케이스를 씌웠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벗겨봐도 깨끗합니다. 겉은요 최소한. 보톡스도 정기적으로 계속 맞으면 노화가 들어오니까 마치 핸드폰 케이스가 보호해준 것처럼 우리 얼굴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우리 얼굴을 노화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를 1년간 쓰다가 케이스를 벗겼으면 벗긴 순간 갑자기 핸드폰이 확 낡아요? 아니라는 거죠. 피부도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정기적으로 맞아서 덜 늙게 되면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톡스를 안 맞게 되었다 하더라도 노화가 더 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보톡스로 인해서 노화가 적게 오던 것들이 다시 다른 사람처럼 노화가 오겠죠. 제가 사실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굴에 표정이 잘 없어요. 화를 낸다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기분이 좋아서 웃는다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제가 이 얼굴이면 사실은 엄청 노안이었어요. 노안인 걸 떠나서 되게 힘들었죠. 왜냐면 누구 쳐다보기만 하면 때려본다 그러고 뭐 기분 나쁜 거 있냐고 그러고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해서 전교 1등을 계속 했지만 전국에 있는 전교 1등 중에 저만큼 선생님한테 많이 맞은 전교 1등 없을 거예요. 건방지다고 선생님 째려본다고. 그런 이유로, 정말 그런 이유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배들도 괜히 제가 지나가다 쳐다보면 너 XX 저 째려보래, 나 일로 와봐.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표정을 잘 안 지었더니 지금은 나이가 한 지 50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저보고 동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이유가 뭐냐, 얼굴을 덜 썼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최근에는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셀프로 보톡스를 놓긴 하지만 이런 것도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보톡스 맞아서 막 얼굴 하나도 못 움직이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걸 걱정해서 보톡스를 안 맞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놓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얼굴을 못 움직이게 보톡스를 놓으면 되겠습니까? 공장식으로 놓는 데서는 아무 생각 없이 놓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경험이 있고 이 노하우가 있는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놓지 않아요. 그래서 주름이 10개 생길 필요가 없는 부위를 5개 이하로 생기게 해주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힘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을 지어도 자연스러운 표정은 지울 수 있게, 다만 과도한 표정을 짓지 않게 해주는. 두 번째, 내성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톡스 맞다 보면 내성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맞을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도 생각해 볼까요? 제가 보톡스를 핸드폰 케이스라고 그랬죠. 제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10년 쓰겠다. 그럼 7년 뒤에는 핸드폰 케이스를 찾을 수가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겠죠. 나는 7년 뒤에 케이스를 찾을 수가 없을까봐 처음부터 케이스를 안 쓰고 10년간 쓸래.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톡스에 내성이 올 확률은요, 장기간 고용량을 맞았을 때 한 10% 정도 돼요. 내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이라도 덜 늙으면 그게 좋은 거죠. 90%의 확률로 내성이 안 생길 거면 90%에 거십시오. 과도한 용량을 아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맞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누적돼서 얼마나 많은 보톡스를 맞았느냐가 내성 발생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필요한 용량만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트렌드가 보톡스 이렇게 과량을 쓰질 않아요. 보톡스 용량을 최소한으로 해서 쓰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잘하는 의사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잘 시술을 받으시면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내성 없이 동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를 맞다가 다시 또 장기간 안 맞게 된다고 노화가 가속화되거나 피부가 망가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톡스는 되게 좋은 거예요. 보톡스 개발한 사람 노벨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엔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어요. 보톡스는 좋은 시술법입니다. 안전한 시술법이고요. 다만 전문가한테 잘 받으셔야 된다. 그것만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2030이 뭘 받으면 좋으냐, 노화나 이런 게 오기 전에 가벼운 시술로 예방 효과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1번은 무조건 보톡스죠. 보톡스 들어가는 비용이나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이것만큼 효과가 있는 시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성비 극강으로 높죠. 얼굴도 많이 쓰면 빨리 늙는데, 많이 쓴다는 건 결국은 얼굴 표정을 많이 짓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정을 과도하게 많이 지으면 빨리 늙어요. 평소에 보톡스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정기적으로 맞아두면 과도하게 얼굴을 쓴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 일단 엄청 좋죠. 미래를 위해서 미리 조금 투자해볼 만한 시술, 1번은 무조건 보톡스. 기존에는 보톡스를 근육에다가 넣으니까 깊게 찔러서 넣었거든요. 그게 옛날식 방식이에요. 피부 안에 있는 근육을 보고 넣는 건 아니니까 엉뚱한 데 넣거나 너무 많이 넣거나 그런 일들이 생겨서 표정이 좀 어색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깊게 찔러서 근육에 잘 안 넣고 조금씩 표층에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발견됐냐면, 피부에다가 보톡스를 놓으니까 주름 이런 것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모공이 좀 좋아진다거나 붉은기가 좀 개선되거나 기름이 좀 줄거나 얼굴에 개선이 된다는 거를 좀 발견을 한 거죠. 그 경계가 이제는 모호해져서 특정 부위는 의도적으로 주름을 잡기 위한 건데도 스킨 보톡스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킨 보톡스랑 근육 보톡스랑 실제로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턱 근육이라던가 미간 근육 이런 데는 의도적으로 깊게 넣는데, 나머지 부위는 주름 보톡스도 저는 스킨 보톡스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킨 보톡스랑 그냥 보톡스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엔 달랐는데 요즘에는 차이가 없는 병원도 많을 거예요. 저희 병원에 보톡스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시술 전에 저한테 요구하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생님 보톡스 맞고 나서 저 표정 안 어색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게 제 포인트예요. 저는 보톡스를 맞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선을 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좋아서 싸지 않은데도 지방에서 보톡스 하나 맞으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제 나름 그쪽에 제 시술이 특화가 돼 있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놔드리고 나면 일부 선생님 이거 봐 인상을 쓰니까 주름이 보이잖아. 보톡스 맞았는데 주름이 또 생겨. 이거 물톡스 아니야? 물톡스. 보톡스가 귀하니까 그걸 아끼려고 물을 막 타가지고 묽게 숭늉처럼 해가지고 보톡스를 아껴서 난 더 남기려고 할 때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물톡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톡스는 누가 물톡스를 하겠습니까? 물톡스를 하는 데는 그런 단가가 중요한 병원, 그리고 재료대를 아껴야 하는 곳에서는 물톡스를 할 가능성이 높죠. 전부 한다는 건 아니고요. 좀 저렴한 표현을 하면 5,000원 띄기, 만원 띄기 이렇게 하는 병원들에서는 비싼 보톡스를 조금만 넣으면 한 1, 2만 원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나름 저 딴에는 좀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술도 나름 저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료대를 아껴서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제 공임으로, 물론 의사가 꼭 그렇게 돈만 쫓아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수익을 냈느냐, 제 시술의 수준을 높여서 그걸 인정받는 그런 병원이죠. 유명한 셰프님들이 만든 짜장면하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뭐 실력이 좀 부족한, 아직은 그런 분들이 만드는 짜장면하고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술도 여러분들 똑같아 보일 수 있어도, 똑같은 보톡스 시술이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사실 다른 거예요. 자연스럽게 표정이 유지되면서 보톡스 효과를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이 표정을 지으면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표정을 지으려면 주름이 좀 생겨야 돼요. 하나도 안 생기게 하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보톡스를 맞기 전보다는 덜 생기게 하고 너무 과도한 주름이 잡히지는 않게 하는 거, 그게 제 시술의 포인트예요. 물톡스 아닙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너무 많이 넣으면 뭐라고 그랬어? 내성 생긴다고 했죠. 물론 10%의 확률로 내성이 생긴다면 그거라도 좀 줄이고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주름은 어떤 주름이 있느냐, 자 이렇게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구부리면 주름이 져 보이죠. 그렇지만 다시 피면 없어집니다. 이런 주름이 우리 얼굴에도 있어요. 표정 지을 때만 나타났다가 표정을 안 지으면 사라지는, 이런 주름을 동적 주름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 영어로는 다이나믹 윙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름은 또 뭐가 있냐, 실제로 완전히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선이 잡힌 주름이 있어요. 그죠? 이 주름은 움직일 때도 있고 안 움직여도 있습니다. 이걸 정적 주름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름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치료가 달라요. 보톡스로 해결되는 거는요, 이런 동적 주름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개선되는 거는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없어지는 주름을 덜 움직이게 해서 움직이더라도 좀 덜 잡히게 해주는, 그게 보톡스의 치료 원리거든요. 근데 보톡스를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끓는 물에 막 졸여가지고 보톡스를 아주 고농도로 막 집어넣어도요, 이 주름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름은 정적 주름이라 보톡스로 해결은 안 돼요. 다만 이런 주름이 있는 경우에 자꾸 또 이렇게 움직이면 이 주름이 점점 더 깊게 생기기 때문에 보톡스는 이런 경우에 이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는 있죠. 다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 선은 보톡스만 갖고 해결은 안 돼요. 이 지금 사진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정적 주름이거든요. 이런 주름은 보톡스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필러를 시술합니다. 주름을 피는 필러를 하든지 아니면 주름을 피는 부스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은 억지로 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림질하듯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자분을 상담을 할 때 이런 주름은 보톡스로만은 해결이 완전히 안 되고 다만 예방 효과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주름을 없애길 원하면 필러나 이런 시술 맞아라. 그러면 그때는 본인들이 그래요. 뭘 넣기는 싫고요. 그냥 보톡스만 해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한 2주 뒤에 와서 선생님 이 주름이 그대로 있는데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물론 이제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최대한 표정은 안 친절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친절한 걸 막 끄집어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지만 어찌됐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면서 효과를 보는 보톡스 시술. 그거는 시술 후에도 본인이 표정을 지을 때 주름이 생깁니다. 굳이 표정을 안 지어도 될 때 주름이 잡혀 있거나 너무 심하게 웃는다거나 그런 거를 제가 보톡스로 잡아드리는 거지 하나도 안 움직이게 하면 그거는 너무 과도한 시술이죠. 그런 시술은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름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모든 주름이 다 보톡스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움직일 때만 나타나는 주름은 보톡스로 해결이 되지만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주름은 보톡스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필러나 뭐 부스터 시술 같은 거를 적극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게 누구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어요. 보톡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뭐 추가로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최대한 다시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